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린 지 딱 1년이 지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구독자는 1000명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는 우리 1000명의 이웃님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영상을 이제 업데이트를 또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이걸 운영을 해나갈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기록을 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기록을 결심하던 순간에 상황이 어땠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요새 말로 하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건데, 하여튼 영끌을 하다시피 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소위 마트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요. 소매 유통에.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고 개업을 했다가 하루에 토막잠 자면서 3시간 4시간 자면서 버텨봤는데 2016년도 말이죠. 그때 좀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너무 힘들고 좋아지는 모습보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던 거를 멈추고 원인을 좀 찾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왜 이런 건가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 시간표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기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경제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바젤 3라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시간표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암울한 생각이 들고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어요. 2016년도 말하고 이 귀농을 결심하게 된 2017년도 결심하고 준비하고 귀농을 진입한 2017년도 봄까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농촌 생활에 적응을 해가다가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보였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코로나였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같이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되면, 제가 귀농을 17년도에 해가지고 작년까지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제가 겪어가는 과정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이 돈도 없이 시골살이가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혹시 또 경제적으로 어떤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귀농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서, 또 귀농을 하면서부터 또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상처받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그 귀농이라는 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냥 몇 편을 이제 올리는데 이런 거죠. 가장 처음에 올렸던 게 이거였어요. 그 1년 전이죠. 이제 딱 마중물의 귀농귀촌 이야기 왜 귀농을 당신은 왜 귀농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묻고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동영상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이후 그리고 다가올 조금 좀 표현이 그런데 생존을 위한 다가올 5년 그리고 걱정을 하고 1년이 지난 그 후의 모습 제가 이걸 또 조금 더 1년 지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뭐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심에서 소매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 시골에 와서 만족하고 뭐 재산도 못 모으고 그냥 겨우 먹고만 살았거든요. 작년 수해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만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심을 빠져나와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각화되는 그 시야와 제 시선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제가 그 12월 아마 초순 중순까 12월 중순 12월 거의 크리스마스 이후까지도 외부에 나가서 이제 농사일 외적인 일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많다는 거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또 그 작년에 처음 방송을 올렸던 그런 관점에서 그 다시 한번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제 이 많은 동영상 중에 유독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귀농귀촌 2020년 지원 전국의 지원 상태를 지자체별로 예, 한 번에 보자 했던 이 동영상인데 자 이게 저는 조회수가 2만 3천 회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반갑고 좋은 거보다는 사실은요 이 조회수가 높아지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높아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가 2020년 1월 24일인데 지금 요 조회수 변화되는 거를 보여줄게요. 24일 날 올린 동영상이 1월 30일 날 조회가 7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도 조회수가 뭐 한 50회 정도, 55회, 예.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시간표를 과거 시간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언제부터 급격히 올라가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조회수가 이렇게 막 1000대, 2000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는 벌써 어려움을 겪고 위기감을 가지고 그 도심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요, 이 조회수가 증가되는 거 보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벌써 귀농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귀농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부터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다시 한번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5년에 대해서 무엇을 체크하고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 주관적으로 느낀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50년을 조금 넘게 살아왔지만 그동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삶을 무언가를 쫓아가서 잡아서 내가 원했던 걸 얻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서 무리했던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밀려나가야 되는 삶이 저한테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자들은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쉽게 벌었던 순간, 그리고 재밌게 벌었던 순간, 내가 생각지도 않게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삶에 허둥대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들이 많고,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거나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고 여유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잊어먹지 않고. 자,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그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상황들이 안정적이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하고 싶은 것만 찾게 되고,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을, 미래를, 공상을 쫓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소위 뭐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런 세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IMF도 겪었고, 금융 사태, 2009년 8년도 리먼 사태라는, 그것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집단 감염병이라는 그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그러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또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안 갖고 무사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 부자들은,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번다는 말이 나오죠.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렇게 IMF, 리먼 사태,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또 어떻게 되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또 쫓아가죠. 그 삶을. 그런 것들이 뭐냐? 올해 나타났던 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이 오른다 하더라. 뭐 이 서울 집값이 미친 집값이었어요. 부동산 오르는 게 올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뉴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한다더라. 이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지. 안 그러면 나만 바보같이 앉아서 보고 있다가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대출이라도 받아서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고민하던 당시에도 이런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큰 기억이 올해까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하고 앞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생각했던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습득한 정보들이 내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아니면 성숙된 성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어려운 갈림길 앞에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인사하고 앞으로 콘텐츠는 작년에 올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작년에 봤던 것보다는 시골에서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귀농을 할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거를 좀 그 전에 이제 자영업할 때 고민을 하고 그게 원인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조금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 겨울에는 그 주식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제가 그 재밌는 걸 좀 찾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뉴스를 안 본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 공중파라든가 유선 케이블 이런 그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살은 지가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TV를 안 보고도 1년을 살 수 있었던 거는 TV 보는 거는 유튜브로 그 뉴스 한 회사 뉴스만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뭐 TV가 없더라도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거 간단하게 그냥 그거 뭐라 그러죠? 짤방이라고 그러나요? 레파토리 뭐 스토리 나오는 거 그런 거 정도만 보고 그러고도 충분히 1년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새로운 뉴스를 보는 방법 그 언론을 안 보고도 그 방송사 뉴스를 안 보고도 그 팩트를 찾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읽을 수 있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제 동영상 중에 한 군데 어디쯤에서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그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기 보시면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우리 모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IMF 국제 통화기금 펀드라는 그 사이트를 영어도 모르는데 그 뉴스들을 제가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IMF IMF를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영문 사이트가 크롬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다 한글로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자, 제가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IMF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 보고서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기 전에 이거를 이 지역 경제 보고서라는 게 요 간행물에 보시면은 지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그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그 IMF 보고서가 나오는데 1월 달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경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안내가 세계 경제 전망을 1월 26일 날 내일 모레 그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쯤 볼 것이고요. 열어볼 거고 이거죠. 제가 가장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올 한 해 시작부터 2025년까지 그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5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IMF에서 내일의 직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0년 겨울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 지금 세계가 이중 혼란에 직면함으로써 일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일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2020년도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근데 이제 오늘 큰 틀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인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동화가 돼서,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화되는 게.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섬뜩하죠? 그 전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한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있었죠.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갖고 뭐 인더스트리 4.0이 어쩌고 독일이 어쩌고 그런 뉴스들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불과 얼마 전에 들렸던 그런 뉴스들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돌아서 그 뉴스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현실이 돼서 벌써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하고 조은현인가 조창현인가 하여튼 조 누구죠? 하여튼 우리나라 그 젊은 기사 이 누구였나? 이세돌이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 뉴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때 그런 거 있었죠. 왜 주방에서 알렉사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은 뭐 동그란 스피커통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보고 야 이거 충격적이다 이랬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벌써 도입이 돼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사니까 그게 없는데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지니 집에 어쩌면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 다음에 또 로봇이나 이런 분야들을 얘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예를 들어 밭에 콩이라든가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걸 약을 치는 농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동력 분무기를 사용을 하고요. 약줄이라고 그래갖고 노란 줄을 한 사람이 밭 골고리 다니면서 이렇게 메고 약을 치고,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는 줄을 풀어주고 감아주고, 그러면서 두 명이 몇 시간이 걸려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밭이 크면 클수록.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드론이 약을 치는데 잠깐이면 끝나요. 10분이면 끝나요. 그런 로봇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생활 옆에 이미 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봉쇄가 돼버리는 세상이 와버리니까, 그거를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이제. 그만큼 무서운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1년 동안 진행된 그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데,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런 기술력들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때문에 도입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얘기냐면 지금부터 5년 후에 누가 고용주들이, 기업주들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직업을 똑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무서운,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무서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로봇 4차 산업의 혁명은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할 것인데, 새로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로봇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있는데, 자, 그 기술 분야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알렉사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콘텐츠 작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소셜 미디어 관리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격히 늘어난 게 뭐냐면, 우리 이 구독자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1인 미디어 방송도 많이 늘고, 먹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중에 고구마 판매를 할 때 했던 마케팅이나 판매, 콘텐츠 제작, 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수요가, 흐름이 더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 쪽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2025년까지는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또는 창의성이나 어떤 유연성이 가장 많은 기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나 전환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고용주는 비판적인 사고, 냉철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살아남냐 죽느냐는 얼마만큼 유연성 있게 창의적인, 그리고 그 가성비를 따져서 리스크가 적은 사업으로 기술을 찾고 전환을 하는 게 고용주는 냉철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세상이. 자, 그리고 그런 경쟁들이 치열한 기업들은 그러한 그 우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초점을 맞추니, 뭐 합병이 됐든 뭐가 됐든 돈 주고 사든 이게 그 미래지향적이고 기술력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향후 5년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 위주의 시스템이 로봇으로 전환이 될 때, 독일 같은 경우가 이거를 준비를 잘 했던 건데 뭐냐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차 공장이 미래로 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로봇이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일이 됐을 때, 그럼 이 사람을 해고를 시키고 로봇 하나 사가지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독일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직접 로봇이 해야 할 일을 하던 이 기술자를,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공정의 일을 하는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재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가는,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는 거를 제가 그 4차 산업에 관심을 가질 때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독일의 방법을. 그래갖고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근로자의 또는 그 실향민이라는 게 뭐예요?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제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강력한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교육과 그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경각심을 좀 하나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5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드론입니다. 드론. 그래서 유튜브에 뭐 드론을 이용한 영상을 담는다거나, 아니면 그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드론이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증 생기기 전에는 그냥 뭐 신고도 안 하고 드론 띄워갖고 촬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간단한 미디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거를 허가를 득해야 돼요. 드론을 그 통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에 지금 관심을 하나 두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죠. 원격 작업은 고용주의 84%가 원격 작업 근무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디지털화 되도록.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벌써 생산 공정의 84%를 로봇에 의지하는 업무 프로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주는 직원의 44%를 나머지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도래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렇습니다. 이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단기간에 진행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고용주들은
리스크가 큰 걸 없애는 거는 금방이에요. 하지만 독일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부터 벌써 준비했던 그런 국가들이 아닌 다음에는 8,5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대 효과가 큰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1년 걸렸다면 이 9,70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저는 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뭐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되건 국민의힘이 되건 그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민들은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앞으로 뭘 해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뭐라도 하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농촌에서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요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디였죠? 이거죠.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세상을 좀 읽자 2020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이전 영상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갈라진다더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노후가 혹은 계속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내 직장이 갈림길에 들어가는 중요한 5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촬영을 했나? 잔소리를 몇 분을 했나 모르겠네요. 아우 이것도 벌써 간단하게 그 설명 하나 하는데도 40분이 걸렸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요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요 다음 영상을 부동산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이걸 업그레이드 해놓고요. 바로 또 한번 그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인사 함께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를 왜냐면 이렇게 무겁고 경각심을 안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저처럼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밀려서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자, 일단 오늘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곧 이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시골 농부가 바라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